자, 이제부터 구절풀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소리가 좀 울리죠, 여러분? 교실이라서 좀 이렇게 텅 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상충곡. 우리가 제목, 봄을 즐기는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봄을 즐기면서 이렇게 경치를 구경하는 그런 노래죠. 자, 처음에 서사 부분. 여러분 뒤에 현대어풀이로 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 따라 지금 그대로 원문에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원문 위주로 보면서 나중에 복습할 때 또 그거를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성이 어떠한고? 자, 홍진은 우리 사는 세상을 일컫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세속, 뭐 인간, 인세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속세에 있는 사람들아. 자, 여기 있는 사람은 화자와 대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지금 어디 있어요? 자, 화자는 이 사람이죠. 여기 생애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 생활이 어떻지 하고 여기 홍진에 묻힌 분내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서로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 생활 어때? 라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죠. 자기 자신이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한 것을 느끼면서 이게 좀 자부심에 가득 차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 어때? 라고 이렇게 이제 이게 여유 부리고 있는 거죠. 자, 내 사람 풍요랄 미찰까 못 미찰까. 옛날 사람들의 그런 풍요, 어떤 뭔가 분위기를 즐기고 경치를 즐기고 자연 속에서 아주 여유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자,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생애가, 응? 나의 삶이 여기에 미치니 못 미치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역시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이 정도쯤 되면 내가 옛사람의 풍요에 미치는 거 아니야? 옛사람들이 그런 운치 있는 생활도 나만 하진 않을 거야. 내가 더 만족스럽고 훌륭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천지간 남자 몸이. 자, 온 세상에 있는 남자들이 날 많았니 학업 많아. 자, 하다라는 말 많다. 우리가 알아두자 그랬어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이 참 많아.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몸으로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겠지만, 근데 왜 이런 살림에 묻혀 있어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문을 닦고 과거 시험을 치고 또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지금 살림에 묻혀 있다니까. 자, 살림 뭐라고요? 예, 자연이죠 자연. 그죠? 자, 이 자연 속에 묻혀가지고 그냥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 나는. 이 즐거움을 왜 모르지? 이런 얘기예요. 누가? 이 사람들이. 그죠? 자, 결국은 나는 이렇게 자연 속에 묻혀가지고 이런 옛사람의 풍요를 즐겨가면서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는데, 홍진에 묻힌 분내. 이 사람들아, 천지가 남자들아, 왜 나 같은 그런 지극한 즐거움을 누릴 줄 몰라? 하고 자랑하는 거죠. 아주 그냥 뭐 자부심이 꽉 차 있습니다, 보면. 자부심 뿜뿜. 그죠? 수갑목을 벽계수 알피 두고 여기 몇 칸 안 되는 띠집, 그러니까 뭐 초가 정도로 보면 되겠죠. 초가.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합니까? 이 화자가 굉장히 수수하고 소박한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벽계수는 그냥 시냇물이고요. 푸른 시냇물. 자, 시냇물 앞에 두고 송죽 울루리에 소나무 송, 대나무 죽. 그러니까 소나무와 대나무가 막 울창한 그 속에 완전히 자연 깊숙이 있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속에서 나는 풍월의 주인이 되었어라. 자, 풍월, 자연물이 나왔죠? 그건 자연입니다. 결국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누가? 화자가. 그죠? 자, 이까지가 서사 부분인데 분위기 느껴집니까? 아니, 세상 사는 사람들아, 왜 나 같은 이런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 나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자, 근데 왜 행복하다고요? 아, 나는 이런 자연 속에 묻혀가지고 옛사람의 풍류를 즐기면서
이렇게 자연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까 너무 그렇다고 뭐 자연을 지배하고 이런 거 아니죠. 자연과 더불어서 어우러져서 오히려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그렇게 무라일체의 그런 경지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한껏 드러나고 있죠. 그죠? 자, 서사 부분 이해됩니까? 자, 본사 첫 번째 들어갑시다. 자, 여기 보면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죠? 자,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화자가 마구 감탄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그랬죠. 자, 보통 이 고전에서는 사계절 중에 봄을 압도적으로 많이 예찬하고 봄의 계절감을 많이 노래하는데요. 왜냐면 봄이 제일 예쁘고 이제 가을은 아무래도 잎이 말라가고 전부 다 이제 떨어지는 그런 계절이니까 봄이 더 묘사가 더 많죠. 자, 여기 봄은 다 음력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춘3월 그럴 때 그것도 음력 3월이고요. 만춘, 늦은 봄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한 4월 또는 5월 초 지금을 얘기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주변에서 보는 어떤 울긋불긋한 꽃들이며 풀들이며 나무 이런 푸르른 모습들이 지금 이 화자가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더더군다나 지금 도심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푸릇푸릇 울긋불긋 하겠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연상하고 떠올리면서 한번 보세요. 자, 먼저 꽃들을 얘기하죠. 새봄이 돌아왔는데 도화행하는 석양리에 피어 있고, 자, 이 석양리에 자, 여기 석양이라는 거 우리 보통 해질 무렵을 얘기하죠. 그죠? 저녁 무렵이라고 합시다. 근데 저녁 무렵에 노을이 막 지면서 해가 질 무렵 되면 어떻습니까? 색깔이 막 울긋불긋 시뻘개지죠. 그죠? 그러니까 주로 이 붉은 빛이 쫙 감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어떤 꽃을 얘기했냐면 도화 행화가 나왔죠. 도화 고전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꽃이죠. 무슨 꽃입니까? 예, 복숭아꽃. 무능동원 할 때 그 꽃입니다. 그죠? 자, 여기 행화는 살구꽃이에요, 여러분들. 복숭아꽃, 살구꽃. 이런 동의 알고 있나요? 여러분, 다른가요? 자, 이 복숭아꽃, 살구꽃. 역시 붉은 빛을 돌죠. 자, 그러면 이 붉은 빛과 이 석양 속의 붉은 빛 속에서 더 울긋불긋하게 보이겠죠. 그죠? 굉장히 색깔을 강조하고 있죠. 어떤 색채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면. 그 다음 줄에 볼까요? 나무며 풀들이 나오는데, 자, 이 녹양, 풀을 녹자입니다. 예, 버들양자거든요. 그러니까, 풀은 버드나무, 풀은 버들가. 자, 방초, 이 꽃다울 방자, 향기로울 방자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이 풀들. 자, 이 버들잎이나 풀잎이나 전부 다 어떤 느낌이에요? 다 푸릇푸릇하죠. 그죠? 자, 이 푸른 빛이 새우 중에 가느다랄 새자거든요. 그래서 가느다란 비니까 봄에 내리는 가랑비, 봄의 계절감을 얘기하는 가랑비 정도 되겠네요.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잎사귀가 더 파릇파릇하게 신선하게 돋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푸르도다라고 써놨죠. 자, 어때요? 붉은 빛에 푸른 빛에 아주 그냥 색채 이미지가 대비가 되면서 이 두 줄이 색채의 대비가 되죠. 대비가 되면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와닿죠. 여러분 머릿속에 좀 연상이 됩니까? 이 화자가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봄의 계절감을 최대한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제 좋죠. 아름다운 경치를 봤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우와! 와우! 막 그럽니다. 뭐라 그러느냐? 칼로 말하는가? 붓으로 그려낸가? 이러고 있어요. 자, 칼로 마름질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요즘 재단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이거 도대체 칼로 이렇게 다 잘라내서 재단을 한 것인가? 뭐가? 이거가요. 도화행하나 녹양방초 이런 모습들이 혹시 저 칼로 다 잘라내가지고 무슨 이렇게 다 조각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 아니야? 붓으로 그려낸가? 아니면 저거 그림 같은데 그림? 누가 그림 그린 거 아니야? 자, 이 사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다 알면서도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저거 혹시 포토샵으로 보정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야, 정말 멋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혼사랍다 그럽니다. 여기 좀 우리가 받아야 될 단어들이 막 나오네요. 혼사랍다라는 말 작년에 간동별과 할 때 여러분 배웠죠? 기억납니까? 예. 야단스럽다. 그죠? 시끌벅적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물물마다, 사물마다
여기 도화행화 꽃이면 꽃, 녹양방초 풀이면 풀, 사물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뭐가 야단스럽느냐? 자, 조화를 부리는 천지만물 만드는 이 조물주. 조물주의 이 신기로운 솜씨가, 이 조물주의 솜씨가 사물사물마다 야단스럽게 다 그 솜씨와 정성이 마음이 깃들어가지고 이렇도록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냈군 하고 감탄하고 있죠. 이해됩니까? 자, 봄의 계절감을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가지고 색채감 뿜뿜 나타내면서 지금 한껏 지금 보여주고 묘사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본사 두 번째 봅시다. 앞에서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화자가 마음껏 얘기했고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흥겨움을 드러냅니다. 여기서부터 볼까요?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만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자, 수풀에 우는 새는 보통 운다라고 많이 고전에서 표현되죠. 지저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 우는 게 정말 슬퍼서 우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내는 소리의 울음인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슬퍼서 우는 거라면 감정이입이죠. 그죠? 자, 여기서는 보면 상춘곡이 전체적으로 봄의 아름다운 계절감 속에서 자기의 흥취를 표현하는 작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슬프고 괴롭고 그립고 이런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뭐 감정이입을 시켜가지고 새가 막 슬프게 울고 이런 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지저귀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지저귀는데 봄 기운을 끝내 못 이겨서, 그러니까 봄 기운에 겨워서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봄 기운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래서 막 지지배배 운대요. 결국 그러면 이 춘기를 못 내겨워서 우는지 안 우는지 어떻게 합니까? 결국 화자가 자신이 봄 기운에 겨우니까 새한테 자기의 즐거운 마음을 이입시켜 놓은 거죠. 자, 이거는 슬퍼서 우는 새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기뻐서 우는 새죠. 즐거워서.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화자의 감정이 이입이 된 객관적 상관물이죠. 그죠? 어떤 감정이요? 즐거운 감정, 흥경. 그죠? 이 구절을 보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리마다 교태로구나. 아양을 떤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했었었죠. 자, 무라일체연이 나와 자연이 한 몸이거니 흥이 다르겠느냐. 역시 서리적인 표현입니다. 자, 보면 여기 나오는 이 나자는 당연히 화자일 것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물, 자연물, 이 사물은 위에 나오는 수풀에 오는 새겠죠. 새. 그러니까 결국 무라일체, 이 자연물 새와 내가 하나이니까 결국 이 흥, 내가 느끼는 흥과 그리고 새가 느끼는 흥, 이 흥이 서로 다를 리가 있겠느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동일하다,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저 새도 정말 흥겨워서 울고 나도 너무 흥겨워서 지금 어쩔 줄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죠, 지금. 흥겹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런 흥겨움을 가지고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여기 시비는 살인문을 얘기합니다. 옛날 나뭇가지 엮어갖고 만든 그런 문이 있죠, 그죠? 요즘처럼 막 삐죽삐죽 굉장히 높은 담장 그런 문 말고. 자, 그래서 아주 운치 있게 여유롭게 주변을 이렇게 거닐고 산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원하게 정자 밑에서 앉아가지고 좀 바람도 쐬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여유로운 어떤 한때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있으니까 소요 음영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이거 굉장히 낯선 한자가 하나 나왔죠. 뭐 상충곡에만 좀 나오고 그러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뒤에 현대어풀이의 뜻이 적혀 있으니까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그냥 조용히 시 같은 것을 읊조리면서 이렇게 거닌다는 얘기입니다. 산책한다는 얘기죠. 요즘으로 따지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어폰 끼고 어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셈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지내는데 산에서의 하루가, 그죠? 산 속에서의 하루가
적적하다 그랬습니다. 이 적적하다는 말, 뭐 어감을 좀 좋게 우리가 해석해 주면 됐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즐겁고 흥겨운 그런 작품이니까 산속에서 하루가 아주 그냥 분위기 있고 아주 그냥 여유로운데, 그죠? 한중진미, 이 한자가요 한가로울 한자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그런 맛이 참된 즐거움이, 이렇게 좀 의역하면 되겠죠, 그죠? 이 한가로운 중에 느끼는 참된 즐거움이 알리 없이, 알 리가 없어, 이런 뜻 아닙니다. 알 사람이, 우리 주격조사 생략된다는 거 작년에 배웠죠, 그죠? 알 사람이 없이,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요거 해석 중요합니다. 알 사람이 없이 호재로다. 혼자이구나. 자, 역시 해석 주의하고요. 자, 그러면 산속에서 하루가 그냥 적적하고 뭐 외롭고 적막한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나 혼자네, 외로워, 이런 분위기 아니라고요. 알겠죠? 이 작품은 외롭고 그립고 슬프고 괴롭고 그런 작품이 전혀 아닙니다. 오로지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즐겁고 기쁘다, 이런 작품이에요. 알겠죠? 사민곡 송민곡 어땠어요? 그립고 외롭고 이런 작품이었죠. 이거는 즐겁고 흥겹고 이런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가로움 속에서 느끼는 참된 즐거움을 아무도 알지, 나만 알아.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그 행복함과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네? 라는 어떤 그런 만족감, 자부심,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외로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분위기를, 여러분 예를 들었고 뭐 겨울에 학교 왔는데 눈이 그냥 한방눈이 왔고 밤새 수북하게 쌓였어요. 아무도 아직 본 사람이 없어. 발자국도 없는 거야. 야, 이렇게 세상이 깨끗하고 하얗고 멋진 이런 느낌. 아무도 알 사람이 없이 나 혼자만 지금 보고 느끼는구나, 이런 느낌 있죠, 그죠?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서 뭐 외로워 이런 느낌 아니죠, 그죠? 요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16번째 이 구절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본사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산수 구경 권유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런 봄의 흥겨움 속에서 이제 이웃들에게 이 같이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자고 권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산수 구경 가자스라 그러죠. 이 자연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죠?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고 하고 권유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권유가 난 혼자 외로우니까 강국하게 꼭 좀 같이 놀러 가줬으면 좋겠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아니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많은데 왜 이걸 모르지?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봐 나 이렇게 너무 좋고 행복한데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데 좀 같이 즐기지? 왜? 왜 그래?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만족한 생활상을 지금 드러내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수 구경하자는 얘기가 쭉 나와 있죠. 답청을 한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하세, 그리고 아참에 채산하고 나주에 조수하세. 전형적인 대꾸적 표현이죠, 그죠? 자, 여기 보면 그냥 일단 답청이라는 것은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산책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여기 욕기는 목욕하는 것이고요. 채산은 나물 캐는 겁니다. 그리고 조수는 낚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나가서 이렇게 좀 볼거리 보고 즐기고 놀고 나 마음껏 누리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잠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답청이라는 것은 봄에 이렇게 파랗게 난 풀을 이렇게 좀 밟으면서 산책하는, 그러면서 봄의 경치를 즐기는 일종의 풍속인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봄에 이제 파릇파릇 나는 이 봄풀을 막 짓밟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왜 이렇게 겨우내 얼었던 그런 보리밭을 이렇게 좀 밟아가지고 들뜨지 말고 잘 자라라고 이렇게 해주듯이, 뭐 그런 봄나들이 가면서 이렇게 봄맞이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해주자. 그 다음에 욕기. 욕기라는 것은 사실은 이 중국 고사에서 인용된 표현입니다. 공자가 제자들 불러놓고 야 니들 너 뭐 하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어떤 벼슬을 할 겁니다. 나라를 살릴래요. 전 이런 건 잘하는데 막 거창하게 막 얘기하니까 제자 한 명이 저는 그냥
몇몇 이렇게 같이 거느리고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목욕하고 바람 쐬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들어올래요. 그랬더니 공자가 오 네가 최고다 막 이렇게 뭐 그래줬던 얘기예요.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렇게 최고라고 그러느냐 하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공자가 왜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아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가 뭔가를 좋아하는 거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가 즐기는 거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어떤 즐김의 경지를 그 제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뭔가를 막 해야 되고 막 어떤 뭔가를 반드시 막 누리고 이렇게 막 이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나 그냥 내가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즐길래요. 이런 즐긴다는 게 보통 사람이 스스로 자족하는 그런 마음에서만 이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제자는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남한테 내 능력이 이 정도인데 나 특별히 이 정도 이렇게 좀 있어 보이고 싶은데 이런 거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야 과연 네가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에서 나오는 이 욕기 기산에서 목욕할래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고사가 인용됐네 이 정도만 여러분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하는 거. 자 여기 아침에 재산체하고 원래는 요렇게 써야 되고 나주에 조수어할세 원래는 요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사사조에 이 그 운율이 좀 깨지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글자를 좀 줄여서 써놓은 거예요. 아참에 채산하고 나주에 조수하세 그러면 3사 3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시니까. 자 그래서 뭐 아침에 그냥 나무를 캐고요. 이게 이 나중이란 뜻이 아니라 저녁이란 뜻이에요. 저녁에는 낚시할래요. 뭐 고기가 꼭 잡히든 말든 나무를 잔뜩 해갖고 뭐 장에 내다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연을 누리고 즐기면서 그냥 하루를 보낼래요. 이 정도의 개념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감상은 뒤에서 선생님이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하면 됩니까? 자연에 대한 구경을 하자. 이런 식으로 즐기자고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산책하고 목욕하고 나물 캐고 낚시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인쇄물 오른쪽 위로 갑시다. 본산 네 번째인데요. 자, 화자가 이런 봄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마음껏 흥겨워했죠. 그죠? 그리고는 그 흥겨움에 겨워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풍류를 펼쳐내는데 우리가 이 고전 작품을 배우다 보면 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술이 보통 화자의 흥겨운 마음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 작품도 그렇고요. 보통 양반 사대부의 작품들에서 이 술은 부정적인 그 의미로 쓰이진 않고요. 오히려 굉장히 낭만적이고 풍류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배웠던 청산별곡 같은 거 기억납니까? 그거는 이렇게 작자 미상의 서민들의 작품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삶의 비애와 애안을 다루는 내용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잠시나마 잊고자 괴로움을 떨치려고 마시는 그런 술의 모습이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술이 아니라 어떤 긍정적이고 즐거움을 드러내는 그런 술이라는 거 알고 기억을 합시다. 여기 하나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술의 이미지는 이 화자의 흥겨운 마음을 더 띄우고 있다. 나오죠? 자, 그런데 정철의 작품도 그런데 이 정극인의 작품도 보면 얼마나 그 흥겨움을 끊이지 않고 빨리 누리고 계속 이어가고 싶으면 이제 막 충분히 익지도 않고 갓 익은 술을 갈건으로 막 바타 먹습니다. 이 갈건이 뭐냐?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두 건 이렇게 매죠. 그죠? 이거 두 건. 이게 갈건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썼겠죠. 그죠? 예를 들어갖고 에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자, 이거 그냥 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자기처럼 이렇게 받쳐놓고 여기다가 이제 갓 기어 익은 술을 이렇게 막 들어붓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이 둥둥 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 맑게 술이 안 나오고 건더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다 건지고 술만 이렇게 쫙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마시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은 체에다가 걸러야 되는데 얼마나 급하면 그죠? 이 다 중국 고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옛날에 이 도연명이라는 분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술만 익으면 뭐 채장수 가가지고 술을 걸러주기도 전에 그 자기 쓰고 있던 갈건을 벗어가지고 술 걸러서 그냥 다 마시고 나면 이제 머리에 다시 두르고 했다는 그런 얘기 그거를 지금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나도 이 흥겨움을 깨기 싫어.
계속 술 마시고 싶어 해가지고 자 그렇게 갈건으로 술을 다 골라가지고 마시면서 그것도 막 급하게 또 마시면 흥은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굉장히 운치 있고 또 분위기 있게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시느냐? 숫자를 세면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놓고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면 술잔의 술을 세면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에 보면 막 이렇게 혼자서 막 누군가 술을 마시면서 이 탁자 위에다가 뭐 술 한 병, 술 두 병, 막 술 세 병, 빈 병을 막 일부러 이렇게 막 놔두기도 나 이만큼 술을 지금 마시고 있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분도 운치를 이렇게 나뭇가지 하나 뚝 꺾어가지고 아유 이제 한 잔 마셨군 나뭇가지 뚝 부러뜨려가지고 한 잔. 또 한 잔 마셨군. 뚝 부러뜨렸고 또 한 잔. 이런 식으로 술잔수를 세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안 취하도록 마셔야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여유롭고 운치 있게 마신다는 그런 차원에 지금 어떤 풍류를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20번째, 21번째 구절을 보면서 이 지금 화자가 이 봉정치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술이 한껏 많이 마셔서 취했어요. 화풍, 이 봄바람입니다. 봄바람. 봄바람이 건듯, 잠깐, 우리 했었죠, 이거? 문득 이렇게 불어서 푸른 시냇물을 쭉 건너오니 청향은, 자, 맑을 향은, 맑을 청, 향기, 향자입니다. 맑은 향은 잔에 떨어지고, 향이 떨어져 굉장히 공감각적이죠. 그죠? 어떤 후각적인 이미지가 시각화됐어요. 그죠? 후각의 시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은은하고 맑은 향이 꽃향기가 마치 술잔에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떨어지는 붉은 건 뭐겠어요? 꽃잎들이겠죠. 그죠? 자, 이 붉은 꽃잎들은 또 내 옷 주변에 뚝뚝 한 입씩 우리 벚꽃잎 떨어지는 거 연상하면 되겠죠? 떨어지는구나. 아주 운치 있는 거죠. 바람 불면 그냥 꽃잎이 그냥 우수수수 떨어지는데 그 와중에 은은한 꽃향기, 풀향기가 나면서 술 한 잔 마시면서 지금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화자의 풍류가 전형적으로 미안해요. 선생님 지금 교실에서 녹화하다 보니까 수업 중이시네. 전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봄 분위기의 풍류죠, 지금. 자, 술이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계속 마셔야죠. 풍류를 계속 이렇게 누리면서, 봄 분위기 어떤 흥겨움을 한껏 지금, 아주 그냥 작정하고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이 화자가. 자, 준중, 이 술독입니다. 자, 이 술동이가 비었거든. 날다리 아래하라.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나한테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말해. 자, 그러면 소동아에 다려 주막에 술을 물어가지고 어른은 막 떼짓고 아이는 술을 메고 술 좀 더 가져가가지고 계속 마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 소동아이라고 해가지고 뭐 조그마한 나열이네 막 술동 무거운 거 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하인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장소 이동. 시냇가로 가죠. 그죠? 자, 미음 안봐야 시냇가에 또 혼자 앉아. 여기 혼자를 강조하는데 이 시에서만큼은 외로움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외로운 게 아니에요. 혼자 여유롭게 지금 즐기는 거야. 만끽하면서. 자, 시냇가로 갔죠. 장소 공간 이동했죠. 그죠? 여기 미음 안부라고 됐는데 우리 앞에 여기 기억납니까? 소요 음용 기억납니까? 요거나 여기 미음 안보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시를 읊조리면서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면서 봄을 즐긴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술 한잔 마시는 거죠. 명사 좋은 물에 잔 씌어 부어 들고 여기 좋다 이것도 외우라고 그랬죠.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깨끗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백사장이 옆에 쫙 펼쳐져 있는데 이 모래밭에 맑은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다 이제 술잔을 딱 씻어 부어 들고 자,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볼까 하면서 이제 또 마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시면서 이제 떡 흘러내려오는 시냇물을 흘러보는데 보니까 시냇물에 또 오는 것이었어요. 또 내려오는 것이. 자, 또 오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간동별거 할 때도 이런 거 있었죠, 그죠? 뭐하니까가 아니라 뭐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또 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숭아 꽃잎이로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연상하느냐? 하필이면 시냇물에 복숭아 꽃잎이 두두두둥 떠내려와? 아니, 이것은 내가 글 공부를 좀 했지? 문흥도원 얘기 아닌가? 갑자기 문흥도원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도연명의 얘기가 생각이 난 거죠. 아하, 참 이거. 그렇다면 이 문흥도원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신선들이 산다는 곳인데, 그렇다면 이 근처에 혹시 문흥이 있나? 저기 저 들판이 바로 거기인가? 아니면 여기가 문흥인가? 이 사람 거의 좀 술이 많이 취했죠, 이제.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치 신선이 된 양, 자기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봄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마치 신선이 산다는 곳에 이런 별천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경치인 양, 완전히 봄 경치에 도취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경치 속에서 즐거움을 마음껏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반면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양반들의 이상향인 그런 문흥도원에서의 그런 신선 같은 삶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술을 한껏 마시면서 마음껏 신선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을 누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여기 쭉 나오죠. 그죠? 자, 일단 그러면 요까지가 본사 네 번째예요. 자, 본사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제 삼봉우리 위에서의 멀리 내다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한번 볼까요? 송간 세로에 두견화를 붙여들고, 여기 두견화는 요즘 말로 하면 진달래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자, 소나무 사이에 난 가느다란 길, 오솔길이겠죠? 자, 이 좁은 길 사이로 진달래꽃을 붙여들고, 그러니까 꽃놀이 하는 거죠, 지금. 삼봉우리 위에, 봉두에 급히 올라. 이 사람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간동별거 할 때도 배웠지만 어떤 식으로 이해하라고 그랬습니까? 자, 본경치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빨리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느끼려는 그런 마음이. 이런 표현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체에 걸르지 않고 갈건으로 걸러가지고 술을 마시죠. 그죠?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마치 자기가 신선이 다 됐냐, 그죠? 이 신선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죠? 아까 문흥도원 얘기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자,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만락이 곳곳에 벌려있네. 여기 천만 이런 거 엄청 많이 높게 멀리 이런 거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촌락 요런 말은 알죠, 그죠? 수많은 집집들이 마을들이 촌락들이 자 곳곳에 펼쳐져 있네. 한눈에 쫙 다 보이겠죠. 자, 그 와중에 이제 그냥 햇살이 쫙 비치고 노을이 지고 있는데 어찌나 그 모습이 또 예쁜지. 자, 연하 1위는 여기 연자는요 연기 연자인데 안개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하자는 노을 하자입니다. 그리고 1휘 빛나는 햇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녁 무렵에 쫙 눈부시게 빛나는 햇살들이 있죠, 그죠? 자, 그런 모습들이 또 울긋불긋하게 쫙 보이겠죠. 막 노랗고 분홍색이고 빨갛고 막 이렇게 어떤 그런 붉은 빛을 막 띠겠죠, 그죠? 자, 그런 빛을 띠니까 마치 금수를 펼쳐놓은 듯하다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 금자 요 정도 단어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자주 나옵니다. 여기 금자는요 비단 금자고요. 이건 수놓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치 수놓은 비단을 쫙 펼쳐놓은 것처럼 하늘색이 온통 울긋불긋 아름답게 비치더라. 그 아래로 집들이 쫙 펼쳐져 있더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삼봉우리에서 본 아름다운 본경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엊그제까지만 해도 검은 들판이 어느새 봄빛이 남아도는구나. 뭡니까? 봄빛으로 가득하다는 얘기죠. 막 온통 울긋불긋하고 푸릇푸릇하고 아주 그냥 자기의 마음도 흥이 겨워가지고 아주 그냥 봄 기운이 꽉 차 있겠죠. 자,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겠죠.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야, 정말 좋아. 이 분위기, 이 경치, 이 느낌이 최고야. 이런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마음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끝에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본사 내용인데요. 본사 1, 2, 3, 4, 5 전부 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서 수감 모국서부터 해가지고 정자로 이렇게 옮겨 앉았다가 시냇가로 나왔다가 그리고 산 봉우리에까지 올라오는데 계속 본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 경치 속에서 자기의 누리는 흥겨움과 즐거움이 너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결사 부분 한번 봅시다. 결사가 네 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잘 명심해서 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청풍명월 자연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부귀공명 좀 자연과 반대되는 세속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이죠. 자, 단표누왕 요 사자수거는 외워두세요. 자, 단표라는 말은 우리 앞에서 한번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일단사 일표음의 준말이로 어떤 소박한 생활, 소박한 삶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누왕도 역시 누추한 거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곳을 좀 낮춰 부르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박하고 욕심 없는 그런 삶, 이런 거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년행락, 100년 동안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그죠?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공명도 날 끼우고, 자, 꺼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부귀도 날 씌우니. 자, 공명과 부귀가 나를 꺼려 한다. 마치 부귀와 공명이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표현해놨는데 실제로는 주객이 반대되게 전도가 된 표현이죠. 그죠? 내가 부귀 공명을 싫어하는 거죠. 내가 부귀 공명을 싫어하니까 나한테 있는 가까운 벗은 청풍명을 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조금 더 이걸 의역하면 나는 부귀 공명으로부터 자유로워. 내가 추구하는 것은 자연을 벗어나서 즐기는 이거밖에 없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단표노항의 어떤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좀뭐 아주 호화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박하게 이렇게 수수하게 지내지만 나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어.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안빈낙도하면서 내 삶을 안분지족하면서 이렇게 누리고 싶어. 나는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라 그럽니까? 단표누항에 허튼 헤엄 아니하네 이렇게 해놨어요. 자, 헛된 생각을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헛된 생각이 어떤 생각이겠어요? 결국 이 헛된 생각이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죠?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생각들이 헛된 생각이겠죠. 나 이런 생각들 안 할 거야. 필요 없어. 내 삶 지금에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나 좋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 아무튼 이 100년 동안 누리는 이 즐거움이 내 평생에 이렇게 누리는 이 즐거움이 이만하면 만족스럽지 않아? 괜찮지 않아? 난 이게 좋다니까 라고 자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삶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끝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결사 부분 이해됩니까? 자신의 안빈낙도의 삶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상춘곡 전반적으로 보면 봄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화자가 자기의 흥겨운 어떤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자신의 소박한 삶에 대한 어떤 자부심,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겉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 그대로 또 보통 공부를 하지만 조금 더 비판의식을 가지고 깊게 심화 감상을 한다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여기 뭐 뒷부분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부귀와 공명이 나를 꺼려하니까 청풍명을 자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화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사실은 뭐 정치에서 밀려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응가하고 있지만 그걸 나는 사실은 원한 건 아니었어. 자,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화자는 자기 자신을 마치 내가 구름 위에 있는 신선처럼 그렇게 신선이 된 양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세속적인 저런 생활 속에서 막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좀, 왜 저렇게 살아? 천지간 남자놈들, 홍진에 묻힌 분네들 하고 가엾다라고 생각을 해야 오히려 자기의 이런 자연 속에서 자연을 누리는 삶이 좀 뭔가 뭐랄까요? 심리적인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 살림에 묻혀가지고 자연을 즐기면서 안빈낙도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어떤 모습은, 화자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작가가 평생 그냥 벼슬자리 하면서
세속적인 어떤 그런 가치들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이쪽 편으로 이렇게 표출이 돼서 나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뭐 감상의 여지도 있습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이렇게 더 깊이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갈등 양상이 뒤에 가면 많이 이렇게 누그러뜨려지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보니까 봉두에 올라앉아 구름 속에 앉아 보니까 아주 천천만나기 그냥 쫙 펼쳐져 있는데 아주 그냥 봄빛이 유알샤 흘러 넘치는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화자가 그동안 어떤 겪었던 그런 갈등들이 다 극복됐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우리 더 앞에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막 욕기를 하고 기산에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답청을 하세요. 뭐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한마디로 세속적인 그런 가치, 명예나 이익 그런 거 추구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나 그냥 유유자적하게 살아갈 거야. 난 이 가치가 좋아. 어떤 세상적인 이해득실 따지고 막 그런 어떤 풍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좀 더 이런 내 어떤 여유로움과 기상을 갖추면서 살아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어떤 삶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내세우면서 더 이렇게 돋보이게 강조해야 솔직히 자기 어떤 마음속에 뭐 맺히는 어떤 그런 답답함이나 눌림이 없겠죠. 그죠?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심화 감상이고요. 자,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이 상춘곡에서는 그래서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안빈낙도하는 안분지족하는 유유자적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노래하는 작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구절풀이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서 여러분 복습하고요. 참고로 우리가 앞에서 정철의 간동별곡 배웠잖아요. 그죠? 1학년 때. 자, 거기 보면 막 임금의 은혜를 막 이렇게 그 자연 경치 보면서도 관동팔경 보면서도 막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죠? 막 임금님 막 이렇게 뭐 나라 생각하고 임금 걱정하고 막 그랬는데 임금을 예찬하고 뭐 이렇게 명운이 그 천산 만나기 아니 누린데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정서가 드러나는데 여기 이 상춘곡에는 전혀 그런 어떤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든가 임금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춘곡이었고요. 차차 또 다른 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춘곡 자꾸 결합시켜서 연계해가지고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